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은 CPI가 있는 날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. CPI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빙이 상당히 많이 나왔잖아요. 물론 지금은 어떠한 횡보 구간 안에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러한 큰 변동성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. 따라서 조금 더 꼼꼼하게 위아래 어떻게 터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매물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바이낸스 매물대는 10,000비트코인이 들어오고 나서는 이 위아래로는 크게 매물대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. 다만 위쪽으로 유의미한 매물대는 61.8K에 500비트 정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, 밑으로 내려갔을 때 유의미한 매물대는 53.5K 정도는 가야지 400비트 매물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외에는 47K 구간이 있는 매물대, 그리고 40K 있는 매물대가 있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 비트맥스도 여전히 이 밑에 있는 매물대가 치워지지 않고 있습니다. 위쪽으로는 매물대가 없지만 57.5K 구간의 1000만달러, 57K 구간의 1000만달러 매물대가 있음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 바이낸스 현물 차트인데요. 현물 차트도 위아래로 크게 매물대는 없습니다. 유의미한 매물대를 보면 61K에 100비트, 그리고 밑으로는 55K 부근에 300비트, 그리고 200비트 총 500비트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 오늘 또 이더리움을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이더리움은 결국 위쪽에 있는 매물대를 체결했습니다. 이후에 하락이 나온 위아래로 골고루 매물대가 체결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여전히 밑에 매물대가 많이 남아있는데요. 10,000개 정도의 이더리움이 있고 2540달러쯤에도 5000 이더리움 매물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밑에 쭉쭉쭉 매물대가 많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킹피셔 1300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. 아직 위쪽에 청산 물량이 좀 많이 쌓여 있습니다. 그나마 위에 있던 많은 물량은 어느 정도 다행히 해소가 된 모습인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59.6K부터 62K까지 상당히 많은 청산 물량이 있습니다. 그리고 밑으로도 청산 물량이 많이 있고요. 위아래로 다 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. 다만 위쪽에 청산 물량이 많기 때문에 위쪽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. 유동성 구간을 교차 검증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생각보다 윗구간에 그렇게 큰 유동성 구간은 없습니다. 그나마 60.4K부터 61.2K 정도 구간까지 있기는 한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57.6K 있는 더 밑에 있는 구간이 훨씬 더 높은 유동성 구간임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더 크게 봤을 때는 아예 위쪽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, 그렇다면 당장은 이 윗구간과 이 밑구간이 남아있는데 이 밑구간이 조금 더 유동성 물량이 많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의 시나리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단기적으로 봤을 때 위아래 모두 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. 이 두 가지를 모두 보도록 할 텐데요. 먼저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찌됐든 간에 이 하락을 일단은 A, B, C로 보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것이 복합조정 W, 그리고 지금 X 파동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. 그렇게 됐을 때 다시 A, B, C의 형태로 X 파동이 완성이 될 겁니다. 이 X 파동은 여기에 있는 이 높은 수평 볼륨 매물대를 터치하면서 청산 물량을 해결하는 수준에서의 반등이 나와줄 것이고, 그 이후에 다시 A, B, C 혹은 1, 2, 3, 4, 5의 형태로 W, X, Y가 완성이 되면서 조정 파동이 완성이 된다. 그리고 이 Y 파동은 55K 구간에 있는 수평 매물대를 지지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단기적인 상승 시나리오입니다. 결론적으로 하락을 한다이기는 한데요. 이 X 상승이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떨어진다 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고, 또 그 구간이 생각보다 큽니다. 많이 오르면 61K 구간까지도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떨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, 그래서 이렇게 보는 관점을 하나를 볼 수 있겠습니다. 단기 하락 시나리오는 지금부터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. 결국에는 이게 조정 파동 A, B, C로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임펄스가 나온다라는 말인데, 이게 1, 2, 3, 4, 5 이런 식이 아니라 여기가 1, 2 그리고 1, 2가 여기서 한 번 더 나온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 수렴이 진행되다가 하락이 진행되면서 3파가 나오고 4파, 5파가 나오면서 마무리가 된다라는 그런 시나리오인데요. 일단 현재로서는 이 구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이게 2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은 이 0.618 구간과 0.786 구간 사이에서의 하락이 나와줘야 되거든요. 만약에 이 상승이 0.886, 즉 61.5K를 뚫게 된다면 1, 2는 무효화되는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나 현재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하락이 선제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깔끔하게 1파, 2파, 3파, 4파, 5파 이런 식으로
나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1, 2, 1, 2, 3, 4, 5의 형태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일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되었을 때 3파동의 길이가 상당히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피보나치 확장을 이용해서 2파동을 기준으로 체크를 해보면 1.618 구간은 53.5K 구간입니다. 따라서 이 하락이 이런 식으로 3파동이 길게 뻗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, 이런 구간에서 반등 이후 55K 저항대를 맞고 다시 마지막 파동이 나와주면서 하락이 끝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다만 이 임펄스가 그냥 5파로 끝날지 아니면 더 가는 임펄스인지는 그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다만 만약에 하락이 길어진다면 2.618까지 도달할 가능성도 제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반등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체크하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단기 상승 시나리오와 단기 하락 시나리오를 살펴봤는데요. CPI와 같은 무빙 때에는 예상치 못하게 흘러가는 부분, 그리고 힙소라든지 위아래로 다 죽이는 무빙이 쉽게 나옵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피보나치 구간 그리고 저항 구간 안에서 이런 식으로 무빙이 또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고, 아니면은 내려가는 척 하다가 페이크를 줄 수도 있고, 그렇기 때문에 그 단기의 무빙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가 중요합니다. 상승이든 하락이든 지금 CPI의 무빙을 놓치더라도 그 다음 먹을 구간이 충분히 많은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따라서 CPI가 나오고 상승이 나왔다가 하락이 나올 때 이러한 구간을 지지를 해주는지 보고, 이러한 구간에서 눌렸을 때 매수로 받고 가져가는 거, 혹은 만약에 떨어진다라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런 구간을 리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죠. 리테스트를 할 때 혹은 계속 떨어질 때 이런 식으로 리테스트가 나오면 그때 받아서 가져가도 충분히 많은 구간을 먹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미리 포지션을 잡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CPI의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본장이 시작되었을 때 무빙을 확인한 다음에 방향이 확실해졌을 때 포지션을 들어가는 게 굉장히 안정적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도 매물대를 교차 검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일단 이러한 횡보 구간에서 상당히 많은 매물대 체결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일단 밑으로 쭉 내려가서 하락이 나올 때를 봤을 때 150비트, 180비트, 130비트, 120비트, 120비트, 150비트, 230비트 이런 식으로 체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. 오히려 윗구간에 왔을 때 조금 더 활발하게 체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현재 구간에서도 200비트씩, 300비트씩 체결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전에 횡보할 때는 그렇게 생각보다 중요한 구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물대가 많이 들어오지 않고 체결이 많이 되지 않았는데, 오히려 상승을 할 때 매물대가 더 체결이 되고 있다는 사실, 이것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 비트맥스 차트를 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. 그렇게 뚜렷한 매물대 체결은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. 그나마 뭐 100만 달러, 그리고 140만 달러, 100만 달러, 100만 달러 이런 식으로 체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, 그 위로 1000만 달러 포지션이 체결이 된다거나 그런 모습은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. 그나마 확신한 거는 지금 상황에서 예전보다는 비트맥스가 조금 더 유동성 그리고 매물대가 많이 공급되는 것 같습니다. 이전에는 매물대가 뻥 비어서 아예 체결이 안 되는 구간도 많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거래가 되고 있다. 비트맥스에서도 슬슬 가격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봉으로 보는 지지 저항대를 보면 될 것 같은데요.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습니다. 어디 박스권이냐? 61K와 57K 구간의 박스권인데요. 이 두 개 다 모두 수평 매물대가 매우 두꺼운 곳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으로서 상당히 작용을 잘 하는 구간이고요. 그래서 CPI 때 이러한 구간을 동시에 모두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. 따라서 이러한 구간 안에서 움직일 수 있으니 애매한 자리에서 포지션은 삼가하되 방향이 나왔을 때 확실하게 포지션을 잡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CVD 파이어 차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위아래로 매물대가 그렇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. 조금 더 줌을 당겨봐도 그렇게 큰 매물대는 안 보이고 그나마 55K 구간에 2천만 달러 정도 매물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밑에 CVD를 더 자세히 봐야겠죠? 전체적으로 오더가 모두 줄었습니다. 유일하게 10만 달러부터 100만 달러까지의 매수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데요. 근데 그러한 것들을 고려했을 때 가격 상승이 왜 일어날 수 없는지를 이 CVD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. 다만 언제든지 매수는 들어와 줄 수 있고, 이에 따라서 시장가가 계속 붙어주면서 가격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는 부분도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